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교양학부입니다. 네, 저희 공야장 편 계속하고 있었죠. 15장입니다. 자, 이번에 공자께서요. 이르시길, 누구를 이르냐? 자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자가 있었던 춘추시대에는 나라가 굉장히 많았었죠. 그 중에서 정나라라고 하는 나라의 대부입니다. 굉장히 높은 신분의 사람이죠. 자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공자님의 평가는 굉장히 까다롭기로 유명했는데요. 자산에 대해서 굉장한 칭송과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있을유, 있다 무엇이 있냐면 군자의, 의로 해석이 되겠죠. 갈지자. 그리고 도가 4개가 있으니 라는 뜻이고요. 어조사 언자 같은 경우는 앞쪽에 나오면 어찌라는 의미로 의문사로 잘 쓰였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조사로 종결사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 군자의 4가지 도가 있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산에게는 군자의 4가지 도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게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앞에 모두 그 기자가 들어있고 중간에 어조사 야자가 들어있어요. 어조사 야자는 한번 끊어주는 역할을 할 텐데 이때 그 기자는요. 그는 이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여기서 그는이라고 하면 자산을 의미하겠죠. 그 다음에 그라고 해석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뭐뭐 하다 혹은 해석을 이렇게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3가지 해석을 모두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그는 기자는 보통 자신을 얘기한다고 했고요. 자산이 아니고 자신을 얘기한다고 했고요. 사람 인자는 다른 사람을 의미한다고 했었죠. 자, 그러면 몸을, 자신을 행동하는 것에 여기서 끊어주고 어떠냐 하면 공손하다라는 게 되겠죠. 요번에는 그냥 그로 해석을 하면 그 윗사람을 섬김에 공경하고 이것 역시 해석이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백성을 기르다라는 거는 뭐 돌보고 이런 것들을 의미하겠죠. 백성을 기름에는 은혜롭고 또한 백성으로 하여금이란 뜻인데요. 하여금자는 이제 뭐뭐로 하여금 뭐뭐하게 하다 이런 의미도 있고 보통 여기서는 부리다라는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예전에는 백성이 보듬어 주면서도 또 부려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요거 부림이라고 한다고 해도 지금 생각하는 뭔가 노예 같은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확실히 과거와 지금의 도덕적인 관념 그리고 인권에 대한 관념 이런 것들이 조금 다름을 저희가 확인할 수는 있죠. 자, 그래서 백성을 부림에는 의로웠다, 옳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자께서 자산을 이르시길 뭐라고 했냐면 군자의 4가지 도가 있으니 요 전체가 있으니 자 그게 무엇이냐면 몸을 행동할 때 그러니까 자신이 행동할 때는 공손하고 또한 윗사람을 섬길 때는 공경하고 또 백성을 돌볼 때는 은혜롭고 또 백성을 부릴 때는 또 옳았다, 의로웠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논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이 보는 것보다는 이제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 자체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윗사람 천자, 왕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또 아랫사람인 백성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이런 의미가 주로 나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16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자님의 말씀이고요. 이번에는 안평중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까는 정나라였죠. 이번에는 제나라의 사람이고요. 제나라의 대부입니다. 역시 높은 신분의 사람입니다. 안평중은 착할 선자는 지금 선자가 착하다는 의미로 더 많이 쓰이지만 옛날에는 잘했다 라는 의미로 더 잘 쓰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과 더불어서 사귐을 잘했다. 이 전체를 잘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안평증은 사람들과 더불어 사귐을 잘했다 라는 의미인데요. 자, 그 다음에 오래도록
접속사고요. 그 다음에 공경했다. 자, 이때 갈지자를 또 두 가지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안평중을, 다른 사람들이 안평중을 공경했다 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한 또 다른 사람을, 안평중이 다른 사람을 오래도록 공경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잘 사귀었다, 이런 의미로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의미로 쓰일지 조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마다 가치관에 따라서 그를 이라고 할지, 즉 안평중을 얘기하죠. 그를 이라고 할지 혹은 다른 사람들을 이라고 할지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안평중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사귐을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오래도록 다른 사람들을 혹은 그를 존경하였습니다. 공경하였습니다. 라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네, 17장입니다. 자, 공자께서 하시는 말씀이고요. 저희 계속 이제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했는데 여기서는 장문중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장문중은 공자와 같은 노나라 사람이고요. 노나라의 대부입니다. 역시 높은 신분을 가진 신분이겠죠. 장문중은 체를, 자, 보통 거할 때는 거주하다라는 의미로 쓰이지만 여기선 가지고 있다, 소유하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채자는 보통 그냥 작은 거북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 예전에 보면은 이렇게 제가 그림은 잘 못 그리지만 이렇게 거북이 등판을 가지고 점을 쳤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죠? 거북이의 갈라진 이 등판을 보면서 뭐 굽기도 하고 등판을, 그래서 껍딱지라고 할까요? 아무튼 이 점치는 큰 거북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귀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 겁니다. 이거는 귀하기도 하고 또한 점을 친다는 것 행위 자체가 천자가 아니었던 신분에게는 사실 허락되지 않은 행위이기도 합니다. 점을 치고 또 예언을 듣고 또 미래를 좀 예측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천자의 권한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자기 신분에 벗어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여기서는 절과 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두 가지는 이제 그 건축물의 한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요거를 제가 절자를 두공이라고 해석했고 탈자를 동자기둥이라고 해석했는데 건축물의 한 부분이 될 거고요. 그런데 장문중 같은 경우는 두공을 산으로 장식을 했고 또 동자기둥을 마른 풀을 새겨서 장식을 한 거예요. 이건 역시 천자의 사당의 장식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장문중은 천자의 어떤 예절을 따라한 것이 되겠죠. 공자가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죠. 자, 그래서 하여 어떠합니까? 어떠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장문중이 장문중의 알미 어떠하겠습니까? 즉 장문중의 지혜가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지 않다라는 게 되겠죠. 장문중은 예절도 모른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장문중은 체를 가지고 있고 또한 절에는 산 모양을 새겨놨고 탈에는 마른 모양을 새겨놨는데 어찌 그가 지혜롭겠습니까? 그의 지혜로움은 어떠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너너 한번 진행해 봤고요.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